1925년 4월 달에요. 49도를 찍었어요. 파키스탄, 인도 북부는요. 미쳤죠. 49도, 정확히 습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습도까지 높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기후변화 교육은 굉장히 이상해요. 뭐냐면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기후변화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요. 이건 월드3 모델입니다. 월드3 모델인데 여러분들 1972년도에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 보고서가 발표됐죠.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이걸 말을 굉장히 순화한 거예요. 이건 MIT 공대의 메도우즈 박사 부부 연구팀이 이 기후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코딩을 한 다음에 변수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렀어요.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모두가 다, 모든 변수가 다 붕괴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성장의 한계 보고서의 진짜 이름은 붕괴 보고서예요. 인류는 필멸한다라는 거죠. 1972년에.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인류사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스즈메의 문단속 보셨나요? 예, 스즈메의 문단속 보신 분? 이런 거 열심히 보셔야 학생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TV도 안 보고 연예인 이름도 모르면요, 여러분 학교 가면 따당합니다. 큰일 나요. 열심히 스터디 꾸리세요. 스터디. TV 보는 드라마 요약 정리하는 스터디 꾸려서 여러분들 꼭 하도록 하시고요. 스즈메의 문단 속에 보면은요, 스즈메가 문을 안 닫으면 큰일이 나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문을 닫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즈메가 문을 안 닫으면 큰일이 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만 1.5도,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1.5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넘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1.5도를 넘는 건 스즈메의 문단속이랑 달라요. 지금 타오르는 불씨라고 하는 그래프 있는데요. 빨간색이 많아지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2도에다가 선을 그어봤어요. 빨간색이 엄청 많죠.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1.5도에다가 선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지만 훨씬 확률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래서 1.5도가 목표가 된 거예요. 1.5도는 확률 값인 거예요. 그래서 1.5도를 넘어섰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끝난다거나 지진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단순히 확률값이고요. 이 보고서를 쓴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뒤에 어떤 기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선을 낮춰 잡았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어선을 낮춰 잡은 게 1.5도인 것입니다. 또 이거는요, 왜 인류세를 이야기할 때 거대한 가속 그래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거대한 가속 그래프와 행성의 한계를 이야기한 팀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여기가 안전 경계예요. 넘어서죠. 넘어섰다가 바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못 돌아오나요? 기후 시스템이 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 바로 쓰나요? 안 쓰죠. 예,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 이후 초과된 열의 대부분이 91%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바닷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 특성 알죠? 물은 어때요? 비열이 제일 큰 물질이에요. 온도가 아주 서서히 올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해요. 탄소를 그러니까 제로만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양의 91%의 열이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이 식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열로 인해서 우리는 이상기후와 재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2050년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기후위기는 막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희망의 가능성을 발견한 게 이게 있습니다. 이 사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인데요. 이 사람 책을 읽는데 이런 그래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기대 수명이에요. 실제 수명 말고 기대 수명인데 1910년, 1911년에서 10년 단위로 그 다음 1940년,
1911년, 1940년 A와 B 기대 수명이 비정상적으로 높네요. 1910년, 1940년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대 수명이 높을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말이 안 되죠. 그쵸? 뭐였냐면 국가가, 정부가 배급을 한 거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한테 배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는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굶주림에 사망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이 얘기를 IPCC 보고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이거 그냥 블루마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왼쪽이 출발점이고 오른쪽이 도착 지점이고요. 중간에 몇 개의 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 한번 보세요. A는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건데 A는 굉장히 낮게 있긴 하지만 어때요? 이거 소위 말해서 삑사리가 나버렸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온실가스 수준도 낮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기온, 온도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물음표 친 게 거의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해서 B를 한번 볼게요. B는 A보다는 나쁘지만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허들값은 기가 막히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물음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IPCC 평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 물음표가 뭐냐면 SDGs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물리적으로, 지구 물리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 탄소 중립해야죠. 탄소 중립하더라도 지구의 기온은 지금 봐서는 2도와 3도 사이에 머무르면 성공했다 싶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지만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회를 바꾸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탱탱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찌그러지나요? 안 찌그러지나요? 찌그러지죠. 관찰.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지는데 대신 어떻게 돼요? 다시 아주 빠르게 회복되잖아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사회를 탱탱볼 같은 사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지구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 온도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범위와 규모와 피해를 입는 대상의 인원을 줄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걸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기후교육하면서 종종 사용하는 시뮬레이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N로드라고 치시면 되는데 이거 무료로 온라인 교육도 해줘요. 무료로 한 몇 주, 2달인가 3달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강좌 끝나고 소그룹으로 나눠서 막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N로드에 들어가서 무료로 교육 받으시고 이게 바로 기후 시스템을 모델링 한 거예요. MIT에서 제작한 거고요. MIT 박물관에 최근에 방문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딱 N로드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퀘이션이 200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반영을 잘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N로드 꼭 써보도록 하시고요. 이 N로드에서 재생에너지를 최고로 쓰는 옵션으로 바꿨어요. 기온은 3.3도로 시작했거든요. 자, 줄었나요? 많이 줄었나요? 아니죠. 3.2도가 되었습니다. 거의 줄지 않았어요. 왼쪽에 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자,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뭘 했냐면 얘는 그대로 두고요. 탄소세를 매겨봤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여 본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탄소세를 매기자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총량, 에너지 사용량이 확 줄었죠. 에너지 사용량이 줄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2.6도로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초과되는 과소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머스크 형님이라 할지라도 저 생태계 천정을 뚫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누구도요, 태어난 이상은 내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스트릿보이로 살면서 집도 없고 밥도 못 먹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넛 안에서 살자라고 하는 게 케이트 레이오스 박사의 도넛 경제학이잖아요. 수단 경제를 얘기하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인용 제트기, 그 다음에 또 뭐 요트 이런 거 안 돼요. 나홀로 자동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해요. 하지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강의실에서 담배 피시는 분, 강의실에서 담배 못 피죠? 아파트 건물 안에서도 요즘 못 피죠? 밖에 나가죠? 그 담배 내 돈 내산이잖아요. 근데 왜 못 펴요? 남에게, 다수의 대중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1%의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5%예요. 기후위기 시대에 그들이 과도하게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흡연자의 담배 연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거 초과소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지훈. 왜 좋아할까요? 맞아요. 단순해요,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잘생겨서 또 목소리 톤도 너무 좋지 않나요? 막 쫀득쫀득한 목소리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슨 드라마죠? 중증외상센터. 여러분 드라마 꼭 복습하십시오. 예, 중증외상센터에서 그랬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에서 주지훈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의도에 있는 사람도, 광화문에 있는 사람도,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람도, 성적이를 들고 있는 사람도 다 끄덕였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다가 바꿔볼게요. 돈 대신에 경제성장 넣고요. 환자 대신에 지구 넣어볼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요. 2006년에 스턴 박사가 영국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았어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또 대비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고요. 거의 700페이지가량 되는 엄청난 큰 규모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스턴 박사의 리뷰에 보면요, 기후변화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땐 GDP의 20%의 손실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대응 경비는 약 2% 정도. 맨 처음엔 1%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2%가 되었는데 2% 정도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 클럽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게 필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보고서 저자들이 모여서 최근에 Earth for All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후 시스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다 꼬꾸라지지 않잖아요. 올라가잖아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지렛대 5개가 움직여야 돼요. 5개의 지렛대는 이겁니다. 이 5개의 지렛대가 변화할 때 인류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게 더 어렵네. 탄소 배출 안 하는 것보다 인간이 희망이 있긴 해. 원래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고 막 개인주의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헷갈려서. 모스라는 인류학자가 증여론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여론에서 뭘 발견하냐면 부족 사회에서 전통화되어 있는 선물하기의 의무,
받기의 의무, 받은 사람은 다시 되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거의 털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포틀레치라고 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머물렀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사회에 비추고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의 증여론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 흔히들 잘 알고 있죠. 바다, 공기, 숲 이렇게 주인 없는 것들은 비극적인 파괴를 겪을 수밖에 없어. 이게 죄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이죠. 갑자기 이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 오스트롬 박사가 경제학 박사인데 이분도 공유지의 비극이 왜 계산이 틀렸는지를 수학적으로 확률값을 계산해서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강력한 중앙정부의 처벌 혹은 이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만 답이다. 라는 사람들의 논리가 왜 틀렸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유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았어요. 그것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아예 희망이 없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곰곰이 잘 뒤져보면 뭔가 공생, 우리가 애써 지우려고 했지만 우리의 태생이 공생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시스템, 이 생태계 전체가 공생의 원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로포트킨, 상호부조론, 만물은 서로 돕는다. 생태계가 야국장식의 세계가 아니다. 물론 경쟁하지만 그들은 경쟁만큼이나 서로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수잔 시마드밭, 우리 우드 와이드 웹으로 유명하죠. 실은 나무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아니다. 그 나무의 뿌리에는 곰팡이가 균근이라고 하는 공생체를 만들고 그 공생체에서 뻗어나간 균사가 모든 숲의 나무를 연결하고 서로 소통하고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린 마굴리스 박사가 20년 동안 싸워서 가까스로 얻어낸 건데 세포 내 공생설. 진핵세포에는요 인간의 DNA, 세포 핵에 있는 DNA와는 다른 두 개의 DNA가 발견돼요. 무엇에서? 세균, 다른 세균의 DNA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나는 엽록체에서. 그래서 린마굴리스는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공생한 거야. 다른 세균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은 채 이게 공생했고 그게 진화가 되어서 오늘날 진핵세포가 된 것이야. 처음엔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맞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2007년도인가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2차례에 걸쳐서 실시됐습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비만은 여러분들이 원인이 아니라 대장내에 서식하는 미생물 때문이야. 그게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세포수만큼이나 미생물의 세포수가 있어요. 나인가요? 우리인가요?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뿐만 아니라 DNA요. 인간의 유래한 DNA보다요. 미생물 유래 DNA가 100배나 더 많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공생체, 생태계인 셈입니다. 자, 스무고개. 눈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질문을 안 하고 쫙 보세요. 스무고개. 이분은 누구실까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됐고요. 못 먹는 게 없고 못 사는 곳이 없습니다. 이분은 땅의 옷, 지으류입니다. 지으류가 어떻게 이렇게 슈퍼 생명체가 됐는 줄 아세요? 지으류가 공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곰팡이하고 조류가 함께 살아서 하나가 못하면 다른 하나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능력은요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보다 더 큰 게 화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얘네들이 각자는 분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생성해낸 걸 화학적으로 발견해 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100개의 노래를 부르는 다성부 합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동체도 중요한데 공동체냐 너냐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존중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체 문제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이 다성부 합창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부족에서 버섯을 따면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노래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100명이 100개의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결국 하나의 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네트워크 아닐까? 만약에 당신은 공동체주의자요? 개인주의자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게 아니라 네트워크주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 아무리 바빠도 해야죠. 그래서 에릭 시크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곡간을 털었죠. 그래서 리모스부터 얘기하는군요. 그래서 데메테스가 리모스를 불러요. 허기의 신이에요. 야, 난 너무 화가 났는데 쟤 좀 어떻게 해줘. 그래서 리모스가 가서 밤에 잠자는 에릭 시크톤 귀에다가 자신의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요. 갑자기 에릭 시크톤이 잠에서 깼어요. 왜 깼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먹어도 배고픈 게 멈추지 않아요. 마치 그가 욕심을 부렸던 성장하고 또 성장해도 도저히 만족하지 못했던 것처럼 계속 먹고 또 먹었습니다. 곡간이 다 비었겠죠. 나중에는 금은보화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했냐면 딸을 팔았어요. 딸을 팔아서 먹었습니다. 아니, 딸을 팔아서 그걸로 딸을 먹은 건 아니고요. 딸을 팔아서 먹었습니다. 네, 딸을 팔아서 먹었는데 그래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살을 뜯어먹어요. 한번 그 비극적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럽게 자기 살을 뜯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뭐만 남았을까요? 최후에 남은 건 치아. 네, 뜯어먹던 치아만 남았습니다. 티달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숲도 난리가 났죠. 온갈샘이 다 말라버렸으니 그래서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이 함께 회의를 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티달릭이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당연히 나오는데요. 이때쯤 되면 목을 잘라요 하고 나옵니다. 티달릭의 목을 잘라요. 배를 열어요. 예. 하지만 이 숲속은 함께 사는 숲속이었죠. 그럴 순 없죠. 티달릭을 포기할 순 없죠.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티달릭을 웃게 만들어 보자. 아직 티달릭의 배 안에 물이 있으니까 티달릭을 열심히 노력해서 웃게 만들면 티달릭이 웃다가 물을 뱉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동물과 식물들이 돌아가면서 갖은 방법으로 티달릭을 웃게 만들었는데 장어가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장어가 어떤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하고 티달릭이 물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다시 그 숲은 평화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우리가 여러분 교사 반드시 하십시오. 교사를 꼭 하십시오. 하지만 교사만 하지 마십시오. 예,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만나고 돌보고 또 우연히 자기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무겁잖아요. 너무 무거운데 이게 연결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보다 더 커지는 능력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무게를 덜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진리, 제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소중한데
내가 잘 살려면 남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는 것, 이것을 네트워크를 보면서, 복잡계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춤을 추실 건가요? 장어처럼 티달릭을 웃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공존의, 공생의, 번성의 숲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의 춤을 준비하세요. 내가 어떤 춤을 추면 좋을지 고민하시고 꼭 교사가 되시고, 그리고 꼭 교사만 하지 마십시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